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제22대 국회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강서구가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배차 간격을 줄이고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선정된 전국 13개 마을 가운데 부산에서 가장 많은 3곳이 뽑혔습니다.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공공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시민사회가 국회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한 달 만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자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앞선 21대 국회에서 여야에 큰 쟁점이 없었던 만큼 조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부산의 여야 의원들은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협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무산된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가장 맨 먼저 통과시킴으로써 최근에 부산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처음 꼽히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또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법안들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특별법의 강제 조항이 바뀐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이 후퇴했습니다. 한 달을 할 수 있다로 바꾼 18개의 조항은 법안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이 부산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며 울산과 경남,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으로 국가적 핵심 과제로 전제했습니다. 향후 이들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 부산시 상공계 등과 함께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가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긴 배차 시간과 불편한 노선 등으로 버스 민원은 수년째 계속돼 왔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에코 델타시티 배차 간격이 크게 줄었고 맥도에는 버스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갑자기 팽창한 강서구. 하지만 자연마을과 개발 중인 지역까지 혼재하면서 기존 대중교통은 가장 큰 주민 불편이었습니다. 배차 시간이 2시간 넘는 노선. 30분을 넘게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는 마을이 상당수였습니다. 강서구는 1년 6개월간의 용역 끝에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서 공영 차고지가 작년 7월에 오픈됐거든요. 그러면서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이제 명지 오션시티, 명지 국제신도시, 신호동 이런 쪽으로는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노선에서 마을버스의 일부는 조금 저희가 빼와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서 사실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빼와야 다른 이제 노선 요구 신설이 있는 곳에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운행 차량이 한 대뿐인 노선이나 이용 주민이 적은 구간은 폐지되거나 조정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녹산주민회관에는 노선을 확대하고 지사산단과 미음산단 등으로 출퇴근이 많은 구간에도 노선을 조정하고 운행 차량을 늘렸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이 한 번도 닿지 않던 맥도에는 마을버스 22번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본맥도 가고 요 짝지에 나가고 이랬다 아닙니까? 근데 차가 좀 들어와서 좀 편하십니까? 예, 편치해.
저 시장 갈 때나 어디 볼일 보러 가고 병원에 갈 때도 그렇고. 에코델타시티에는 배차 시간이 2시간 20분이던 3번 버스를 폐지하고 이미 입주한 수자인과 호반서밋 아파트, 스마트 빌리지를 돌아 명지 오션시티까지 가는 8번을 신설했습니다. 배차 간격은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사하구 하단으로 가는 기존 15번 역시 주거단지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됐고 운행 차량을 한 대 추가해 배차 간격을 3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제 그쪽 노선 필요한 분들은 좀 편리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번 개편으로 3개 노선만 기존 노선을 유지했고 6개 노선이 폐지, 12개 조정, 3개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전면적인 개편에 현재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승을 하셔야 된다. 환승할 수 있도록 제가 불편하게 없도록 일단 하겠다. 뭐 승강장을 좀 시설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배차 간격을 줄여가지고 환승할 때 빨리빨리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안내를 저희가 하고 있죠. 조정된 마을버스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개편에 앞서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다람쥐 버스를 투입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내년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에 선정된 전국 13개 마을 가운데 부산에서 가장 많은 3곳이 뽑혔습니다. 이들 마을에는 오는 2029년까지 방치된 공폐가와 노후주택 정비 등이 추진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60, 70년대 피란민들이 정착해 만들어진 광산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인근에 철을 캐내는 광산이 있었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 마을은 주위로 터널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고립된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점차 떠나며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으로 남았습니다. 빨간 백돌집 저 뒤에도 빈집이고 옆에도 빈집이고 지금 내가 요 있는데도 빈집이 한 5채 바로 여기만 해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광산마을을 비롯한 동구 수정마을과 사구 기역마을 등 부산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마을에는 방치된 공폐가와 노후주택이 정비되고 급경사지 보행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확충됩니다. 사업비 7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시는 선정된 3곳에 대해 내년부터 개선 사업에 들어가 202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케이블 방송은 지역회생을 주제로 연중 기획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선 지난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주도 통합을 이뤘는데요. 통합 청주시는 10년 새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 등 괄목할 성과를 냈습니다. 통합의 과정과 10년간의 변화에 대해 HCN 성홍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7월 1일)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자율형 통합지자체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습니다. 1946년 미 군정 법령에 따라 옛 청주군이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분리된 지 68년 만입니다. 반세기 넘도록 분리됐던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처음으로 통합이 시도된 건 1994년. 국민정부 당시 도농통합 권유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주민 의견 조사가 이뤄졌지만 청원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며 실패했습니다. 이어 2005년 2차, 2008년 3차 시도까지 번번이 무산되면서 통합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2010년, 시군 통합을 공약한 한범덕 시장과 이종현 군수가 각각 당선하며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시민주도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2012년 6월 줄곧 반대가 많았던 청원군에서 80%에 가까운 찬성이 나오며 지루한 통합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은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청원군이 청주시를 도넛처럼 둥글게 둘러싼 형태로 인해 청주시의 확장은 물리적으로 힘들었고 산재한 농촌 지역을 발전시키기엔 행정력이 부족한 청원군이 하나의 도시로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 후 10년, 각종 지표는 통합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경제력의 첫 번째 조건인 인구수는 외국인을 포함해 84만 1,000명에서 87만 7,000명으로 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살림살이 규모 또한 괄목할 성장을 이뤘습니다. 통합 후 처음으로 편성된 2015년 본예산 1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3조 2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통합 후 첫 긴축 편성이지만 통합 시 첫 예산보다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는 2014년 24조 5천억 원에서 2021년 38조 6천억 원으로 57% 이상,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8천억 원에서 2018년 첫 1조 원대 진입 후 2022년 1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오창 방사관 가속기와 오송 철도 클러스터 유치는 국가적으로도 청주의 지리적, 산업적 중요도가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 수도권과 인접한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신속한 교통망이 강점으로 작용,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공모 선정 등 각종 국책 사업을 따내는 성과도 냈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교통 철도 사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청주와 청원이 통합을 하지 못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 유치와 도로교통망 등의 변화도 상당합니다. 먹거리를 창출해낼 기업 투자 유치는 10년간 62조 원에 달하고 지역 사업체는 2014년 5만 7천여 개에서 2022년 9만 1천여 개로 58% 이상 늘면서 종사자 수도 31만여 명에서 39만여 명으로 27% 증가했습니다. 지역 고용률은 2014년 하반기 61.5%에서 2023년 64.1%로 꾸준히 늘면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근로자들의 원활한 출퇴근과 물류 소통을 위한 3순환로는 4개 구를 25분 생활권으로 묶어줬습니다. 시내버스 공동운영이라고 하는 큰 틀이 결과적으로 청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느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청원 지역에 그래도 국가 규모의 집중 시설, 오창 방사관 가속기의 문제라든가. 통합 10년 새 손에 꼽기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성과를 낸 청주시. 100만 자족 도시 건설을 위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일 BNK 금융그룹 그리고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탄소저감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비용 전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 200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을 이자 부담 없이 대출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소재한 탄소저감 기술 보유 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 보증, 탄소감축유형 중 외부 감축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에 공공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체육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갖춰져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레인을 따라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수강생들. 한쪽에서는 초보자들의 수영 강습도 이어집니다. 적은 인원수 수업을 비롯해 아쿠아로빅까지 수영 강좌에만 1,4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2층 체력 단련실, 걷고 뛰는 유산소 운동부터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까지 이 건강을 챙기려는 열기는 수영 강좌 못지않습니다. 집 근처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저희들 욕심 같은 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죠.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사업단지에 공공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 면적 2,165제곱미터 규모인 체육관은 12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준공했습니다. 약 4년 만에 이제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체육시설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통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영, 어린이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시 체육회가 3년간 체육관을 운영합니다. 주민들 그리고 산업단체 근로자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저희 부산시에서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25억 원이 투입된 시설치고는 샤워부스가 너무 협소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 여기 샤워에 사람 3명씩 하니까 막 복잡해가지고 정신이 없고 들어갈 때 그렇고 그거에 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육관. 구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부산도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습니다. 반면 부산은 0.07% 하락했습니다. 부산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5월 하락폭이 줄어들다 6월 들어 다시 하락폭이 커진 건데 6월 1주 마이너스 0.09%, 6월 2주 마이너스 0.08%, 6월 3주 마이너스 0.07%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제구가 마이너스 0.23%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렸고 해운대구 마이너스 0.18%, 중구 마이너스 0.08%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월 부산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크게 늘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한 아파트가 1,380가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달인 4월 1,152가구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주택 매매 거래량은 소폭 늘었습니다. 부산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3,349건으로 3,182건 거래됐던 4월과 비교해 5.2%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 3,344건보다 0.1% 증가했습니다. 회복을 향한 단초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거래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현재의 침체된 모습보다는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지역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회복 속도와 격차는 우리 부산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 침체에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만 오르고 거래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값, 인건비 인상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수영구 한 공동주택이 3.3제곱미터당 6,093만 원에 공급되는 등 부산 아파트 분양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도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보단 지금 상황에선 경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이 규제 등 일반적인 건축 규제 완화를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규제 완화, 즉 늘어나는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최소한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이 낮춰서 새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이외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 부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바우처 택시 제도를 아십니까?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인식과 서비스 부족부터 등록 과정의 어려움과 이용 제한까지 개선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바우처 택시. 기본 요금 1,800원으로
일반 택시에 비해 35% 수준의 저렴한 요금이 장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1,000대 남짓, 연간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교통약자의 불편을 덜고 두리발의 업무를 분담하는 등 순기능도 크지만 개선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과 서비스가 부족한 걸 넘어 불친절과 무시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불과 목적지에서 몇 미터만 떨어진 곳에 내려도 수십 분간 길을 헤매게 되는 이들에겐 말하지 못하는 고충이 큽니다. 정확한 목적지에 내려주지 않으시거나 또 혹시 정확한 목적지에 내려달라고 말했을 때 많이 귀찮아하시거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실 때는 편하게 이용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마음과 그런 또 상처를 안고 하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현장 등록만 가능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집 밖을 나가는 일조차 부담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보행성 장애에 대한 서류가 저희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장애인증만으로는 그 보행성 장애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서류를 복지센터에서 받든지 안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바로 이어주시거든요. 이 밖에도 하루 최대 4회, 한 달 50회라는 한정적인 이용 횟수와 부족한 지원금은 아쉬운 점입니다. 왕복으로 이용을 하면 최소 60회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만으로 온전하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 횟수로는. 지난해 92만 4천 건의 이용 건수를 기록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 해마다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